우리 학력감으로 다시 내용 정리 또 하고 기본 문제도 풀고 하겠습니다. 엄청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동거리, 변이 이런 거는 이제 아시고, 그렇죠? 네, 속력,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변이랑 속력, 이동거리 차이 아시고. 자, 가속도 크기와 방향. 지금 이게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같은 거죠. 그건 또 힘의 방향도 같은 거고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고 가속도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 아시죠? 그렇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10초 동안에 20에서 10을 빼면은 10m/s 변한 거고, A 같은 경우에 1m/s 제곱인데 이게 플러스야, 플러스 방향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초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아예 방향은 안 바뀐 거니까 일단 플러스 5지, 플러스 5.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5를 빼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마이너스 2m/s 제곱.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의미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0에서 10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24를 갔다가 뒤로 8m 온 거죠. 24 갔다 뒤로 8m 왔어요. 그럼 이동 거리는 32m고, 변이는 이제 처음 점에서 16m 위치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냥 16m가 되겠네요. 변이는 0에서 10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10초 동안에 32m 갔으니까 3.2m/s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1.6m/s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직선상에서 점 P를 6m/s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증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Q를 줄어들었네, 그쵸? 네, 통과하였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아, 반대래. 이거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다. 가속도의 크기. 정의대로 하십시오.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다.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4m/s 제곱인데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마이너스 빼고 씁니다. 4m/s 제곱.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운동이 이제 합력이 0이고 그런 애들은 등속 직선 운동 하게 되고요. 속도가 일정한 거.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속도가 일정하게 돼 있어야 되고 밑면의 넓이는 변이를 의미한다.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니까.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시간분의 변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지금 가속도가 0인 거지? 기울기 0인 겁니다.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공. 위로 던진 건 아니고, 그쵸? 근데 이거는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 근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변하겠지만 아직은 그 최고점까지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만 변하는 거죠. 방향만 변하는 거, 이제 등속 원운동 하는 거, 이런 거 등속 원운동 하는 거. 속력과 방향이 같이 변하는 거는 진자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 바이킹이나 시계추도 진자 운동이죠. 공 포물선 운동이고, 그렇죠? 방향과 그 속력이 같이 변합니다.
다 읽으시고 동일 직선상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다. 근데 얘가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위치가 3m 이제 이동했고 1초 동안에 얘는 2m 이동했네. 속력은 A가 3m/s고요. B 같은 경우에 2m/s고 8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근데 위치가 처음에 똑같이 0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m 위치에서 출발한 거고 8초가 지나면은 38에 24, 24m로 가는데 A가 처음에 3 위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7 위치에 있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8초면 16m 더 가는데 2 더하기 16 해서 위치가 18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리가 둘의 거리가 9m 차이 나겠네요. 자, 물체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가속도는 0보다 큰 이런 값이 되겠죠. F는 MA에서 F가 같은 방향이면 이제 A도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 증가하겠죠. 8번 8쪽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은 속도는 같은데 방향은 자꾸 변하는 거다. 이게 방향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같은 거지 않냐 그런 게 아니죠. 순간순간의 방향은 자꾸 접선 방향이니까 바뀌는 거죠. 근데 진자 운동은 방향도 바뀌는데 속력도 바뀌어요. 속력을 뭐 보면 되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요 이동 거리가 같으면 속력 같은 거고 요거는 간격의 차이가 있잖아. 여기가 좁고요. 여기가 좀 더 길어. 그럼 이제 속력 바뀌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방향 안 바뀌고 속력만 바뀌고 이거 방향 안 바뀌고 속력만 바뀌고 이거는 방향만 바뀌고 요건 방향 속력 다 바뀌고 방향 속력 다 바뀌고 이거는 휘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네. 보통 컨베이어 벨트는 그냥 등속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게 휘어져 있다는 말이 있네. 방향 바뀌는 거죠.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는 보통 그냥 등속 직선으로 생각하잖아. 이게 얘는 등속 직선 맞는데 휘어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네. 글씨 똑바로 잘 읽으시고요. 쟤는 방향도 같이 바뀌는 거다. 이런 건 실수로 그냥 무조건 등속 직선 운동 하면 안 되겠네요. 컨베이어 벨트. 뭐 그런 게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사람이 들어서면 출발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 처음에는 속력이 바뀌는 거긴 하거든. 근데 뭐 에스컬레이터는 속력 계속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속력 바뀌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가속도 정의 아셔야 돼요. 공식이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럼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일단 기본적인 식 가속도 정의. 그러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 요거 h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원래 속도에서 얼마만큼 변했냐 이게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VT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처음에 V0였다가 기울기 A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VT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원래 변이야, 변이. 그럼 요만큼의 거리가 V0T고요. 요만큼의 면적이 2분의 1인데 여기가 요 변화량이지, 변화량 델타 V. 그 AT잖아, AT. AT에다가 밑변이 T잖아요, T.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고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꼭 외워야 되고, 이렇게 면적으로 알아내는 방법과 평균 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죠. 평균 속도. 지금 여기가 나중 속도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V0 플러스 AT야. 평균 속도는 V0에다가 처음 했다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게 평균 속도죠. 네.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가. 그게 이제 변인데, 그러면 요 앞에만 이렇게 하면 이제 V0이기 때문에 V0t고요. 뒤에 이렇게 해서 t 곱하면은 2분의 h 제곱이죠. 뭐 똑같아요, 식은. 그 다음에 이 둘을 연립을 해서 t를 제거한 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요 식 세 개를, 이거는 뭐 정의니까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요 식 세 개를 외워가지고 후딱후딱 써먹는 거야. 여기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평균 속도라는 거는 물론 이제 가속도가 일정할 때이긴 한데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 속도는. 이것도 엄청 계속 써먹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할 때 그렇게 한다. 자,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진자 운동은 방향이 변하고 속력도 변하는 운동이다. t가 0일 때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면, 그리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4초일 때 속력 얼마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처음 속도가 4였고요. A가 2고 T가 4입니다. 그럼 이제 12m/s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빼기 해줘야 되지. 빼기 마이너스 그 A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걸 계속 그래프 그려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이미 2번에서 나중 속도를 구했어요. 처음 속도가 얼마였죠? 4입니다. 4.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빠른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써먹어야죠. 처음이 4고 나중에 10이니까 더하면 16인데 반으로 더하면 8이잖아. 8m/s의 평균으로 4초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32m 가는 거죠. 물론 요거 해도 되지. V0가 4고요. T가 4고 더하기 2분의 1 A가 2고 T의 제곱. 그래도 16 더하기 16이니까 30이 되는 거 맞죠? 그거는 뭐 이거 해도 되고요. 이거 해도 되고 평균이 지금 8m/s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 여기 밑에 평균 물어보네. 8m/s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얘 32를 구했기 때문에 4초 동안에 32m 가는 거니까 평균 속도는 8m/s다라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해도 되고, 평균 속력은 원래 정의는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예요. 전체 이동거리가 30이고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죠,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거 접선 긋고 이런 거. 요거 가속도 일정하다. 봐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다.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요랬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지금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지금 기울기가 증가하면 속도 빨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탐구 자료
아까 계속 문제 풀면서 연습한 건데요. 지금 좀 거꾸로 가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예. 윗방향으로 올리는 건가요? 윗방향으로 가네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르네. 아무튼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0.9m/s는 요 구간에 대한 평균 속력이에요. 그쵸? 0.1에서 0.2초 사이 구간에 대한 평균 속력입니다. 0.7.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죠? 예.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풀면은 0.1초 동안에 나중에서 처음을 빼. 0.7에서 0.9를 빼. 그럼 0.-0.2 m/s고,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2 m/s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요 차이가 0.2인데 0.1로 나눠야지. 시간으로. 시간당 속도 변화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속도 0.2라는 마이너스 0.2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몇 초 후에 뭐 최고점에 도달하냐? 그럼 원래 1이었기 때문에 원래 1이었다라는 거는 계산도 또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 구간이 여기가 얼마냐면요. 여기가 0.9인 시점이 얼마냐면 0.05초 지났을 때야. 그럼 요게 지금 여기에다가 2에다가 0.05를 곱하면은 0.1m/s가 이렇게 가면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0일 때가 1이지 1. 이해하실까요? 처음 0일 때가 1m/s인 거죠. 그러니까 0.1일 때, 그러니까 0.05일 때가 요 때가 0.9인 거죠. 0.9. 그러니까 0초일 때는 1m/s인 거고요. 그러면은 1초당 2m/s, 0.2m/s씩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지 2m/s씩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빵이 되려면은 0.5초면 돼요. 0.5초. 이해 갑니까? 1초당 2m/s씩 줄어드는 거니까 0.5초면은 이제 이게 빵이 되는 거. 최고점에 도달할 시간이지. 최고점 도달 시간.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안 가파라지는 거죠. 이렇게 속력 느려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 거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넓이 구하면은 물론 이제 이동거리 그 변인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V0가 1이고 T가 0.5초 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써야 돼. 왜냐하면 가속도가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1 A가 2고요. T가 0.5초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돼서 0.5 빼기 0.25. 그거 계산하면 이제 전체 변이가 계산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물론 이제 그래프 있기 때문에 0.5 곱하기 0.5지. 근데 거기에 또 2분의 1 해줘야 돼. 2분의 1 지금 방금 내가 한 거구나. 평균이 0.5 했다 0.5죠. 0.25m가 이동 거리고, 이거 계산해도 0.25m고. 하여튼 이렇게 뭐 계속 가지고 놀아야죠. 자, 보겠습니다. 3m/s로 통과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7m/s로 이제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될 때 4m/s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2초 후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1초 동안에 2m/s씩 증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다.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자 평균 얼마야 평균? 5지 5.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5지. 5로 2초 가지. 10m. 물론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해도 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 평균이 2m/s고 여기 평균이 얼마야? 이게 4m/s고 그 등 가속도니까 지금 예? 6인가? 6이네. 6m/s고요. 요 구간에서 그럼 얘가 1초 동안에 4m/s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4고요. 4. 그러면 여기도 4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에다가 4가 증가하니까 10m/s가 이제 평균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치는 맞게 했나? 맞죠. 일단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위치는 요 간격이 지금 6이고 요 간격이 1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16이네. 16 아니에요? 18이구나. 미안. 8에다가 10도 하니까 4 증가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아니 미안해. 그러니까 6에서 4 증가해야 하니까 10 증가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1초 후가 되면 요 평균이 14가 나와야 돼. 14. 그러면은 14가 되는 게 맞죠? 지금 14m로 간 게 맞죠? 1초 동안에 14m 간 게 맞죠? 기억은 18이 되는 게 맞고요. 1초 때와 2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은 각각 얼마다? 근데 지금 1초 때 이게 2m/s가 사실은 0.5초일 때 속력인 거야. 그 중간 값이거든요. 그래서 1초일 때는 2m/s에다가 가속도가 4m/s 제곱인데 0.5초를 곱한 거를 더해 주셔야지. 그래서 1초일 때는 4m/s고요. 2초일 때는 요게 1.5초일 때야. 그래서 6에다가 마찬가지로 2 더해서 8m/s 돼야 되네. 이거 이해 가실까요? 2라고 쓰는 거는 요 평균 값이기 때문에 0.5초일 때 2m/s고 0.1초 지나면 1초 때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에다 0.5를 곱해서 더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6이 2초가 아니라 1.5초일 때야. 그래서 0.5초 이후이기 때문에 6에다가 0.5 곱하기 4 해가지고 더해줘야지. 그래서 8m/s가 되는 거죠. 이때 가속도 크기는 구했고요. 4m/s 제곱.
그다음에 힘에 대해서 나왔는데 힘은 F는 MA지. F는 MA. 힘은 뭐 뉴턴 단위 쓸 거고 힘의 3요소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고요. 1뉴턴이라고 하는 게 1kg짜리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단위를 MKS 단위로 쓰면은 kg/m/s 제곱이 나옵니다. R자임은 이제 방향이 같으면 더하면 되고 방향이 반대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고요. 힘의 평형을 이루면 이제 그 R자임이 0일 때고 그때는 이제 가속도가 없다. 네, 속도 변화가 없다. 1번 가에서 R자임은 5N이고요. 나에서는 1N이고 그렇죠? 네.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그 다음에 표는 수평면에 놓인 F1, F2, F3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얘 R자임이 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구나. F1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3N, F2는 모르겠고 이렇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방향이겠죠? 예. 플러스 방향이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1N이면 되지. 예. 그러면 R자임이 0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X고요. 니은은 1N이면 됩니다. 뉴턴 운동 1법칙은 관성법칙이고 관성법칙이 적용될 때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합력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정지관성이나 운동관성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 1법칙은 R자임이 0일 때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갈릴리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자, 1kg인 원래 물체가 연직 방향 F로 힘을 줬더니 등속도 운동을 했다.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R자임이 0이라는 소리인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중력은 10N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럼 F도 10N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R자임은 0이라고 써야 되고 F의 크기는 10N이라 쓰면 되고 R자임은 10N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뉴턴 2법칙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를 재면서 이제 실험을 해. 예. 근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래서 지금 나에서의 가속도는 뭐 0.6분의 1.5고 얘는 0.6분의 3.0이야. 아무튼 가속도가 다가 나의 2배야. 근데 다는 나에 비해서 좀 다른데 지금 질량이 똑같네요. 전체 질량이 똑같네. 이게 맞네. 나랑 다를 봐. 질량이 똑같아요. 지금 둘이. 네. 근데 힘의 크기가 다가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의 가속도가 2배가 될 거야. 그 기울기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지. 기울기가 지금 2배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 다음에 질량. 이게 지금 힘이 가랑 나랑 힘이 똑같아요. 힘이 똑같은데 질량이 같지 않은데 아무튼 질량이 무거운 건 나죠. 나. 네. 질량이 지금 수레랑 추 사이의 질량은 지금 써져 있나요? 뭐라고? 아, 있네.
수레와 추 사이에 질량이 있네요. 수레가 1kg이고 추가 0.5야. 근데 여기는 지금 추를 2개니까 1kg에다가 2개 합쳐가지고 1kg이니까 2kg이네요. 얘는 1.5인데 질량이 질량이 3분의 4배인가요? 3분의 4배? 3대 4니까 3분의 4배네. 이거 계산하면 이제 3분의 4배면은 나의 가속도가 4분의 3배가 나와요. 4분의 3배가. 가에 비해서. 4분의 3배 맞죠? 그쵸? 네. 4분의 3배 맞습니다. 그래서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이거죠. 요게 이제 원래 가속도 법칙이야. A는 n분의 F. A는 n분의 F. 근데 이거를 쉽게 F는 ma라고 다시 쓴 거지. 그게 이제 이 법칙. 힘에는 비례하고 가속도가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힘에는 비례, 질량에는 반비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힘으로 4N의 힘을 작용하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 F는 ma, A는 n분의 F, 2분의 4, 2m/s 제곱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5초 후가 되면은 10m/s가 되겠죠. 1초마다 2m/s씩 증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속도라는 거 금방 아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2m/s 제곱이고 얘는 3분의 2m/s 제곱. 근데 뭐라고 됐지? F가 각각 작용하네요. 힘의 크기가 똑같네. 힘의 크기가 똑같은데 힘을 구할 수가 있죠? 2kg이기 때문에 F는 ma, M은 2, A는 2, 4N. B에도 4N 작용했다 이거거든요. B는 질량이 얼마냐? F는 ma, F는 ma, A가 3분의 2, M은 6이면 되네요. 6kg. F는 ma식을 잘 쓰면은 질량도 계산할 수 있고요. 가속도는 뭐 기울기에서부터 나오죠. 지금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자, 근데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세우는 거죠. F는 ma. 요거를 이제 잘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나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나 한 물체처럼 취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힘이 안 주어지는데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은 그게 힘이지, 그게 힘. 그래서 F는 ma인데 F가 mag고요. M은 ma 더하기 mb고 그때 가속도 a. a는 이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야 된다라는 거죠. 힘이 mbg에서 mag를 빼야지 합력이 나오고요. 질량은 ma 더하기 mb고 그때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8N의 힘이 작용하는데 A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를 각각 구해야 되네요. 사실은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얘가 나눠 갖는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나눠 갖는다. 8N을 얘에 작용한 R자임이 A는 4분의 1이니까 2N 작용하고 B는 6N 작용한다. 나눠 가져요. 질량에 비례해서. 왜냐하면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 구하면 되죠. 가속도는 이제 F는 ma, 팔은 m이 4야. a가 2. 여기에 2m/s, 이것도 2m/s야. 그럼 2는 2N의 알짜힘이 작용해야 되고 2, 3은 6N의 알짜힘이 작용해야 되죠. 자, 그런데 P가 A를 당기는 힘이 2N이 돼야 되죠. 네. 왜냐면 이쪽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P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 10이기 때문에 요거 20N, 요거 10N인데 합력은 10N이지, 10N. 반대 방향이네, 이거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질량은 3kg이에요. 예. 가속도는 3분의 10 m/s 제곱.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요거 B로 보면은 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에서 10을 뺀 게 알짜힘이고, 근데 얘가 1kg짜리인데 가속도는 3분의 10이야. F는 MA 쓴 거죠. 지금 운동방정식 쓴 겁니다. FB는 3분의 10 더하기 10. 예, 3분의 30이니까 3분의 40이네. 3분의 40 뉴턴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됩니다. 작용 반작용,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있다.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은 반대다.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 학생이 벽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벽이 학생을 미는 힘. 근데 그 크기가 50N 똑같다. 방향은 반대. 그림은 A가 10N 표시되면 B도 당연히 10N 표시된다.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의 방향과 B가 A를 당기는 힘의 방향은 반대고, 눈금이 가리키는 값은 10N.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 반작용이 있다.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그 크기 똑같다. 이게 이 힘차게 밀어야지, 이 플레이트 힘차게 밀어야지 반작용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로켓, 노 젓는 거, 이런 거.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그 힘이에요, 사실은. 작용 반작용. 근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만 다른 힘이에요, 사실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고 B가 A를 당기는 힘이고, 그래서 작용하는 물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한 물체에 대한 힘이 동일하게 이제 동시에 작용해야지 합력을 구하는데 이거 합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의 평형일 때 서로 반대 방향이고 두 힘이면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면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힘의 평형 관계인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무엇이 한 물체에 있다. 작용점이라고 해요. 작용점. 근데 이게 한 물체에 있다라는 거지 작용점이 같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작용점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고 작용점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작용선이 같아야 돼, 사실. 작용선. 그래야지 회전 운동을 안 하는 건데. 아무튼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자, 얘가 정지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력은 20N, 탄성력도 20N이죠. 힘의 평형 관계입니다. 중력과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20N이고요. 자, 열심히 했는데 머리 좀 아플 것 같은데 좀 천천히 2점 테스트를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 번까지 좀 하겠습니다. A의 운동 방향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같다. 속력 변화, 운동 방향의 변화.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는 거는 운동 방향과 방향이 같으면, 힘의 방향이 같으면 그러면은 속력 변화만 일어나요. 얘가 이제 뭐 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옆에서 힘을 준다던가 그건 방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짜 힘의 방향이랑 같은 게 아니에요. 같으면 속력 변화만 일어납니다. 예. B는 직선 운동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속력 변화만 있고 운동 방향 안 바뀌어. 그럼 직선 운동하는 거죠. 이러면은 힘의 방향이랑 뭐 아무튼 뭐 같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반대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비스듬하게 힘을 주는 거는 아니지. 그 다음에 C의 가속도는 0이다. 이게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0이 아니야. 가속도는 속도라는 말이 원래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면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이게 이제 등속 직선, 등속 원운동 하는 케이스죠.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구심력이. 그러니까 얘가 이동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그냥 여기에 있을 때랑 힘이 작용하면 바뀝니다. 방향이 이렇게. 이게 바뀌죠. 이게 방향 바뀐 거다 이거. 그래서 그때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가 0인 게 아니야.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0인 게 아니야. 지금 얘는 위로 던진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속력은 변하죠. 그 다음에 Q는 운동 방향 일정한 아니지. 접선 방향으로 자꾸 바뀐 거지. P와 Q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야. 아닌데 알짜힘은 다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 거죠. 알짜힘은 지금 P나 Q 둘 다 알짜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멀리 뛰기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는 이제 포물선 운동. 이거 방향 안 바뀌고 이거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죠? 얘도 되네. 롤러코스터 타고 갈 때. 그때 뭐지 지금? 네. 이 순서대로네, 그죠? 네. 그래서 A랑 C 고르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자 A 가속도 운동 맞아요. 예,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고. 등속도 운동. 예. 등속도 아니야. 예, 얘가 이제 등속 원운동이긴 한데 등속도는 아니야. 예. 이 등속 원운동에서 등속이라는 말은 원래 등속력이야. 등속력. 속력은 같은 거야. 속력은 같은데 원운동이니까 방향이 바뀌죠. 등속도가 아니야. B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같다.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수직이야, 수직. 여기서 운동 방향 이쪽인데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수직이죠, 수직. 같은 거 아니다, 수직이다. 이번으로 답이고요. 5번.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데요.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저 D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원점으로 왔다가 갔네. 뭐 그랬네요. 그래서 T일 때 A의 운동 방향이 변했네. 뭐 뒤로 왔다 앞으로 갔네요. T2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T2일 때 기울기가 A가 더 가파라요. 속력 더 큰 거죠.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A와 B랑 같다. 자, 속도잖아, 속도. 그러니까 변위를 봐야지, 변위. 시간은 3t로 똑같은 거니까요. A의 변위는 D야, D. A의 변위 D. B의 변위도 얼마예요? D죠, D.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면 A가 더 빠른 거긴 하지, 속력이면. 왜냐면 이동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여기 D, 2D니까 3D네, 3D. 근데 속도기 때문에 시간분의 변위니까 변위만 보면 되는데 위치 변화량이 똑같아. 속도 같은 거다.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직선 운동하는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뭐 하여튼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면 얘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잘 가다가 2초대에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2초대에. 그러다가 3초대에 아직도 뒤로 가고 있는 거야. 5초가 됐을 때 0이 된 거야. 0. 그러니까 속력이 0이 된 거죠. 멈춘 거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방향은 사실 한 번 바뀌었어요. 한 번.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긴 한데 2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니까요. 2초 동안에 마이너스 4m/s야. 나중에서 처음 빼면 아무튼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맞죠.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4초일 때 달라. 기울기가 지금 1초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4초일 때는 여기 4초 플러스 방향.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달라. 반대.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력은 요거다. 속력이지? 그 이동거리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 이동거리, 요것도 이동거리, 그거의 합 빼는 게 아니라 합이죠. 이동거리니까.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4m, 여기도 삼각형입니다. 지금 여기가 3이고요. 여기 높이가 2니까 3m. 평균 속력은 5초 동안에 7m를 간 거야. 이게 아니네요. 1번이 답이죠. 평균 속력 5초 동안에 7m 간 거죠. 이동거리 7m죠. 만약에 속도라고 하면은 이거에서 이거 빼줘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속도면. 5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속력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푸셔야 돼요. 자,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다. 얘가 이러는 거지, 봐라. 지금 얘가 위치지, 위치. 그러면 얘가 요런 기울기가 뭐냐면 속도야, 속도. 속도가 빨라지다가 가파라지잖아. 빨라지다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느려지고 있어요. 뭐 그런 운동 하고 있어요. 0에서 4t까지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반대로 온 적은 없어요. 느려지긴 했어도 계속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변이가 같은 거죠. 직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속력은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크다. t0의 기울기보다 2t0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2t0가 큰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3.5t0일 때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3.5t면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느려지고 있는 거야, 느려지고 있는 거야. 느려진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 맞죠. 지금 이동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x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속도 느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8번. 자,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 B가 0초일 때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이다. 나는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5초일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보다 15m만큼 작다. 작대요. 5초일 때. 요만큼 차이가 15m 하겠네. 이게 15m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B는 V 곱하기 5만큼 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2분의 4 더하기 V가 평균인데 그거에 뭐 5만큼 간 건데. 그래서 여기가 15m 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그냥 x라고 할게요. x 곱하기 5를 했을 때 15 나와야 돼. x는 6인데 여기가 v가 10m/s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나 이거? 차이가 15m가 나와야 되니까 b가 이만큼 갖고 a는 이만큼 가지 차이가 이만큼이잖아, 그죠? 그래서 v가 10m/s라는 거고 기억 맞고요. 3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은 요게 기울기니까 5분의 4에서 10이니까 6이죠, 지금 6.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인데 5분의 6m/s 제곱입니다. 틀렸고요. 5초일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50m에서 15m 빼는 거니까 35m가 맞죠. 그러니까 원래 B가 50m 지점에 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 15m만큼 작게 A가 가 있으니까 P에서 A까지 거리는 35m가 맞죠. 그렇죠? 물론 다르게 해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일단은 B의 위치가 50m 앞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15m 덜 갔으니까 P랑 A까지의 거리는 35m가 맞습니다. 자, 또 18쪽부터 19쪽까지 또 천천히 좀 풀어봐 주세요. 갑자기 앱에 업데이트가 되네. (9번) 자, T0일 때 P를 통과해서요. 직선 운동화에서 12초일 때 Q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T의 0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 운동이고 8에서 12초까지는 등가속인데 이제 반대 방향이겠죠. 정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 전체 이동 거리는 80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정하게 가다가 8초 때에
12초에서 이렇게 등가 속도 운동해서 속도가 줄어들어야지 정지하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밑면의 넓이가 80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4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 4초가 되겠지? 그 V가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넓이가 80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8V고요, 8V. 여기는 평균이 2분의 V야. 그쵸? 예, 곱하기 4. 이해 가시나요? 요 면적. 예. 그게 80 나오면 돼요. 예. 그럼 요거는 2니까 10V가 80이니까 V는 8이 되는 게 맞네요. V는 8이 되는 게 맞아요. V가 8이고 4초일 때도 8 맞고요. 10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10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4초 동안에 8m/s가 줄어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2m/s 제곱이고, 물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게 맞는데 크기니까 2m/s 제곱 맞고요. 10에서 12초까지 이동 거리 그 절반이기 때문에 10이니까 절반이니까 요거는 4m/s고 요 밑면의 넓이기 때문에 4m가 맞죠? 이동거리 요 밑면의 넓이 요만큼 4m가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10번부터는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 숙제는 그 프린트 선생님 준 거 있습니다. 프린트 숙제로 좀 하시고, 잘 안 풀리면 답안지 확인 좀 참고해도 돼.